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방TV입니다. 토방. 오늘은 뉴턴 박사님 말씀을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방TV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인 아이작 뉴턴의 특별한 삶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신끈 단단히 매고 그분의 삶을 통한 여행을 떠나보세요. 아이작 뉴턴은 1643년 1월 4일 영국 링컨시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가 태어나기 불과 3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고난으로 얼룩졌습니다. 할머니에 의해 자란 뉴턴은 늘 배우는 것에 집착했고 10대 시절의 그의 지성은 이미 다른 이들에 비해 성숙하였습니다. 1661년 뉴턴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서의 그의 시절은 그야말로 눈부신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수학, 광학, 물리학을 포함한 다양한 과목을 탐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자신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뉴턴의 탁월함은 곧 학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1665년에 흑사병으로 인해 대학이 폐쇄되었고 이로 인해 우리는 현재 그 해를 뉴턴의 경이로운 기적이 시작된 원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백 기간 동안 그는 수학과 광학 분야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고 나중에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의 기초가 될 아이디어를 체계화했습니다. 뉴턴의 최고의 업적은 1687년 프린키피아라고도 알려진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의 출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걸작에서 그는 세 가지 운동 법칙, 만유 인력의 법칙, 그리고 물리학 분야의 필수적인 새로운 수학적 틀을 제시했습니다. 프린키피아는 우리가 물리적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뉴턴의 법칙은 물체의 운동을 설명했고 그의 중력 법칙은 천체를 지배하는 힘을 밝혀 행성의 궤도부터 사과의 낙하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뉴턴의 직업적 삶은 항상 상한가였지만 그의 개인 생활은 고독과 기이함으로 얼룩졌습니다. 그는 늘 독신으로 혼자였으며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뉴턴의 연구에 대한 헌신은 때때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과학에 미친 영향 그리고 수학에서의 업적은 넘사벽이었죠. 1703년 뉴턴은 왕립학회의 회장이 되어 과학계의 선도적인 인물 중 한 명으로 입지를 굳혔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영향력 있는 작품을 출판하여 광학, 수학, 연금술 등 다양한 분야에 기여했습니다. 아이작 뉴턴경은 1727년 3월 31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앞으로 수세기 동안 과학적 탐구 과정을 형성하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물리적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상가에게 질문하고 탐구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그가 남긴 몇 안 되는 주옥 같은 명언들을 알아보시죠. 더 멀리 본다면 그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자연은 잔인하고 불변하며 그 숨겨진 이유와 행동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무관심합니다. 우리는 자연 사물의 현상을 설명하기에 참되고 충분한 원인 외에는 더 이상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올라가는 것은 내려와야 한다. 나는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관계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항상 동등한 반응이 반대됩니다. 내가 가치 있는 발견을 했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재능보다 인내심을 갖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정지 중인 물체는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불균형한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동일한 속도와 동일한 방향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플라톤은 나의 친구이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나의 친구입니다. 그러나 나의 가장 큰 친구는 진실입니다. 모든 자연을 설명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나 심지어 어느 한 시대에게도 너무 어려운 일이다.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열심히 생각한다면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내가 세상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 자신에게 있어서 나는 늘 바닷가에서 노는 소년 같았던 것 같아요. 사람은 거짓된 것을 상상할 수 있지만 진실한 것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물방울이고 우리가 모르는 것은 바다이다. 고려해야 할 것은 실험의 횟수가 아니라 무게입니다. 사과는 땅에 끌리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왜 땅은 사과에 끌려서 떨어지지 않을까요? 내가 대중을 위해 어떤 봉사를 했다면
그것은 나의 끈기 있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벽을 너무 많이 건설하고 다리를 충분히 건설하지 않습니다. 재치는 적을 만들지 않고 요점을 만드는 요령이다. 진리는 사물의 다양성이나 혼란 속에서가 아니라 단순함 속에서 발견됩니다. 모든 행동에는 항상 동등한 반응이 반대됩니다. 자연은 단순함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열심히 생각한다면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사과는 땅에 끌리기 때문에 떨어진다. 왜 땅은 사과에 끌리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가? 모든 행동에는 항상 동등한 반응이 반대됩니다. 내가 대중을 위해 어떤 봉사를 했다면 그것은 나의 참을성 있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물방울이고 우리가 모르는 것은 바다이다. 한 번 더! 한 번 더! 더 멀리 본다면 그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자연은 잔인하고 불변하며 그 숨겨진 이유와 행동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무관심합니다. 우리는 자연 사물의 현상을 설명하기에 참되고 충분한 원인 외에는 더 이상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올라가는 것은 내려와야 한다. 나는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관계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항상 동등한 반응이 반대됩니다. 내가 가치 있는 발견을 했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재능보다 인내심을 갖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정지 중인 물체는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불균형한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동일한 속도와 동일한 방향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플라톤은 나의 친구이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나의 친구입니다. 그러나 나의 가장 큰 친구는 진실입니다. 모든 자연을 설명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나 심지어 어느 한 시대에게도 너무 어려운 일이다.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열심히 생각한다면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내가 세상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 자신에게 있어서 나는 늘 바닷가에서 노는 소년 같았던 것 같아요. 사람은 거짓된 것을 상상할 수 있지만 진실한 것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물방울이고 우리가 모르는 것은 바다이다. 고려해야 할 것은 실험의 횟수가 아니라 무게입니다. 사과는 땅에 끌리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왜 땅은 사과에 끌려서 떨어지지 않을까요? 내가 대중을 위해 어떤 봉사를 했다면 그것은 나의 끈기 있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벽을 너무 많이 건설하고 다리를 충분히 건설하지 않습니다. 재치는 적을 만들지 않고 요점을 만드는 요령이다. 진리는 사물의 다양성이나 혼란 속에서가 아니라 단순함 속에서 발견됩니다. 모든 행동에는 항상 동등한 반응이 반대됩니다. 자연은 단순함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열심히 생각한다면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사과는 땅에 끌리기 때문에 떨어진다. 왜 땅은 사과에 끌리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가? 모든 행동에는 항상 동등한 반응이 반대됩니다. 내가 대중을 위해 어떤 봉사를 했다면 그것은 나의 참을성 있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물방울이고 우리가 모르는 것은 바다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방TV입니다. 토방.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